오늘은 나라를 빛낸 사람, 우리나라 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조선 말기 천재 지리학자 김정호는 혼자 힘으로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 결과 그는 그 당시 과학기술로서는 가능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죠. 누구보다 나라와 결의를 사랑한 김정호의 마음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지도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랍니다. 이 내용은 초등교과서 사회, 근대사회로 가는 길, 중등교과서 역사, 조선사회의 변동과도 연동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꼭 토끼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죠. 오늘날 과학적으로 만든 것과 거의 똑같은 우리나라 지도를 200여 년 전에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시대 김정호랍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을 자세히 기록한 대동여지도는 너무나 정교해서 정말 직접 돌아다니며 손으로 그려 완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죠. 김정호는 높은 산과 깊은 강, 섬과 깊은 산 속에 조그만 마을에 이르기까지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나라한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어요. 이렇게 완성한 대동여지도는 간결하고 알기 쉬운 지도표를 사용해서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이 지도는 상세하고 정확해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서였죠. 누군가 길을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쉽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김정호의 뜨거운 열정과 지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해요. 평생을 바쳐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김정호의 일생에 대해 살펴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조선 말기, 어느 산골 마을의 초라한 초가집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어요. 평범하고 초라한 시골 농부는 아기에게 정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시국은 어수선했지만 정호는 아무 탈 없이 쑥쑥 잘 자랐습니다. 정호는 동네 아이들과 늘상 들로 산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노는 개구장이었답니다. 김정호의 자는 100원이고 호는 고산자입니다. 그러나 김정호에 대한 기록이 조금밖에 없어서 잘 알 수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김정호가 한 일을 나라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기록을 모두 없앴던 것이죠. 김정호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난 천재도 아니었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죠. 김정호의 아버지는 농사일을 주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배 만드는 곳에 나가 종종 도와주기도 했죠.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배 만들 나무를 벨 때 정호는 그 옆에서 마을길을 내려다보며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곤 했답니다. 이런 나무가 좋단다. 아버지는 정호에게 나무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정호는 나무를 손질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신기한 듯 유심히 지켜보곤 했죠. 후에 정호가 지도를 나무에 새길 때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땅바닥에 지도를 그리는 아이. 정호는 지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진짜 지도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커졌어요. 이웃마을 어느 대감댁에 지도라는 이상한 그림이 있다던데. 소문을 들은 정호는 그 지도가 궁금해 더욱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지도가 가까운 이웃 마을에 있다니 정호의 가슴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지도를 꼭 한번 봐야겠어.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채 지도를 보러 이웃 마을을 향해 달려갔어요.
마침 비가 세차게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 이웃 마을까지 가기는 무리였어요. 오늘 꼭 가서 지도를 볼 거야. 정호는 캄캄한 밤길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때였어요. 아! 정호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바삐 산길을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딘 것이었죠. 정호야, 왜 그러느냐? 손을 위로 쳐들고 비명을 지르는 정호를 아버지가 깜짝 놀라 흔들어 깨웠어요. 동국팔도 대충도라는 거예요. 대동여 지도보다 100년 전쯤 앞서 만들어진 지도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땅의 넓이, 인구, 논밭의 넓이 등이 적혀 있어요. 이때만 해도 지도가 세밀하지 않고 엉성했죠. 동국팔도 대총도. 휴, 꿈이었구나. 정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지도를 꼭 보고 싶어요. 정호는 꿈속에서 지도를 보러 뛰어가다 낭떠러에 떨어진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어요. 정호야, 지도가 그렇게도 좋으냐? 아버지는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며 빙그레 웃었어요. 정호는 그림을 매우 잘 그렸어요. 정호가 그린 그림은 마치 실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정호는 성격이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서 움직이는 동물도 한번 보면 진짜 동물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곤 했답니다. 사실 지도를 그리는 일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못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본 아버지는 늘 정호가 재주를 펴도록 해주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정호는 산에 올라 노을에 물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과 강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강산을 구석구석 다 밟아보았으면. 정호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산 아래 꼬부랑길을 한 남자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어딜 가시는 거지? 정호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 식구들 중에 아버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살기가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난 것이었어요. 가난해서 농사지을 논밭이 적었던 아버지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와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지도를 만들겠다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아버지의 뒷모습이 정호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정호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렀다고 두고두고 후회를 했답니다. 정호가 서당에 다닐 때였어요. 훈장님, 우리 마을에 흐르는 강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참, 앞에 있는 산줄기는 어디에서 끝나나요? 한성은 여기서 몇 리나 떨어져 있나요? 호기심이 많은 정호는 훈장님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질문하곤 했어요. 이놈,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훈장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정호를 꾸짖었어요. 그러나 정호의 마음속은 글 공부보다 온통 산과 강, 들이며 한성 가는 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에이 바보, 그런 건 이웃마을 김대감님 댁에 있다던데 그걸 보라고. 정호는 친구들이 놀리는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지도가 이웃마을에 있다는 소리에 정호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호는 자기 눈으로 지도를 꼭 보겠다고 결심하고는 이웃마을로 길을 떠났답니다. 꿈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그날은 마침 눈이 내렸죠. 어린 소년에게는 눈이 오는 날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험한 산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기도 했지요. 조선 8도 통합도예요. 대동여지도보다 50년쯤 앞서 만들어진 지도로 역시 산과 강, 마을이 엉성하게 표시되어 있죠. 조선 8도 통합도. 오늘은 꼭 지도를 볼 거야. 정호는 이를 악물고 추위와 싸우며 부지런히 걸었어요. 드디어 정호는 지도가 있다는 김대감 댁에 간신히 찾아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요? 주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주인은 조그만 아이가 눈이 무릎까지 쌓인 문 앞에 떨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 이 추위에 무슨 일이냐? 저는 이웃 마을에 사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대감댁에 지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걸 보겠다고 이렇게 추운 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예, 저는 한번 생각한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허허, 그놈 참. 김대감은 정호의 당돌함에 대견한 듯 웃었어요. 그래, 그럼 이리 들어오너라. 김대감은 정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정호는 난생 처음으로 지도를 보았답니다. 지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도 속에는 넓은 세상이 다 들어있었죠. 산이 그려져 있고 강이며 바다까지 모두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산과 바다의 모양이며 크기를 다 그려 넣어가 보지 않아도 꼭 실제로 그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호는 지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도 꼭 이런 지도를 만들 거야. 김정호는 지도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지도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지도를 보니 기분이 어떠냐? 김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지도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또랑또랑한 정호의 말에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봐두어라. 아마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게다. 김대감의 말에 정호는 날듯이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눈이 무릎까지 찼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도를 만들겠다는 정호의 꿈과는 달리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돌뚝이 들끓고 곳곳에서 밀란이 이끌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천주교가 들어오자 백성들은 쉬쉬하며 천주교를 믿게 되었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이 어린 순조가 임금이 되자 할머니 정순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며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이런 탄압 속에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자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천주교 신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죠.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 최초로 선교했어요. 광해군 때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이수광과 유몽인 등이 중국 북경에 와 있던 마테오 리치에게서 천주교 교리 시인 천주시리를 얻어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천주교가 소개되었죠. 마테오 리치. 수렴첨정이란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임금 대신 정치를 하던 일을 말해요.